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이번 영상은 책 소개입니다. 제가 쓴 책이고요. 지금까지 약 5년 이상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공개했던 영상들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궁금하실 때 언제든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말이죠. 지금부터 이 책의 근간이 되는 저의 건강에 관한 철학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죠. 그래서 죽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이 건강 철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건강하게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죠.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이 살면서 전혀 병에 걸리지 않고 전혀 아프지 않고 전혀 늙지 않고 사는 것이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같은 또래의 친구들보다 조금 덜 아프고 조금 더 빨리 회복되고 조금 더 힘이 있고 조금 더 오래 사는 것이 건강한 것이죠. 같은 또래보다 말입니다. 불로장생이 목표가 아니라 현재의 삶을 조금 더 낫게 만드는 것일 뿐이죠. 주어진 삶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긍정적이고 효율적이고 후회 없이 살다 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 건강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3개의 튼튼한 기둥이 필요한데요.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기둥은 끝없는 노력입니다. 건강은 그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의학 고서중에 황제의 내경이란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첫 번째 장에 보면 황제가 신하에게 묻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100살까지 살았다고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왜 50살만 되면 비실비실하니? 이렇게요. 웃기죠? 이미 2000년 전에도 100살까지 사는 사람은 100살까지 살고 50살 젊은 나이에 병약해지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지금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의 수명은 유전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장수 집안에 태어나야 장수할 확률이 높아지죠. 하지만 세상사가 항상 그렇듯이 모든 것이 100%는 아니죠. 유전자가 아무리 좋더라도 멋대로 살면 생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름에 물가에 가지 말고 겨울에는 산에 가지 말라고 어르신들이 누누이 말했잖아요. 최근에는 익스트림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흥분과 재미가 증가할수록 몸을 다칠 확률은 높아집니다. 오토바이 즐겨 타는 사람치고 죽음의 고비 한번 넘기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다시 황제의 내경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황제의 물음에 신하가 답합니다. 예전 사람들은 음양의 법칙과 이치를 따르고 음식을 절제하고 터무니없는 일에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술을 물같이 먹고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정액과 진액을 마구 소모시켜서 향락을 즐기고 일상생활에 절제를 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이죠. 아무리 좋은 유전자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매일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주지 육림에 빠져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건강을 온전하게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돈 버는 것처럼 공부하는 것처럼 건강을 지키는 것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건강을 지키는 두 번째 기둥은 에너지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생물은 주어진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잘 먹어야 합니다. 에너지가 풍부해야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사회생활도 잘 할 수 있는 거죠. 어느 한 가지라도 삐끗하면 인생이 곤란해집니다. 또 스트레스 때문에 소화기 질환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리 검사를 해도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 또 불구하고 소화도 안 되고 장이 부글거리고 팽만감이 심하고 배가 아픈 경우도 있죠. 기능성 소화장애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속합니다. 물리적으로 위와 장의 손상이 생기는 경우보다 스트레스로 인한 기능성 소화장애가 더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렇게 소화기관에 이상이 생기면 에너지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먹기만 하면 에너지가 만들어지나요? 숨도 쉬어야죠. 산소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2개의 통로가 소화기관과 호흡기관입니다. 매일 먹고 매일 숨 쉬어야 하기 때문에 가장 손상이 많이 생기는 기관이 바로 이 2곳이기도 하고요. 감염과 염증이 끊이지 않는 곳이죠. 우리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는 세포에서 만들어집니다. 크렙스 회로라고 들어보셨나요? 예전에는 구연산 회로라고 했죠. 여기서 우리가 먹은 음식과 물과 산소가 합쳐져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산소의 공급이 중요하죠. 음식은 하루 3번 먹지만 호흡은 잠시도 쉬지 않죠. 코와 기관지와 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습니다. 폐암이든 위암이든 감기나 코로나19로 인한 호흡기 질환이든 폐에 염증을 유발해서 숨을 쉴 수 없게 되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질환이 위염과 장염, 감기, 폐렴 같은 것입니다. 바로 소화기와 호흡기의 질환이죠. 저는 이 책에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이 두 장기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기둥 세 번째는 사람은 뇌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저 김순열은 저희 뇌가 만들어낸 것이죠. 나의 뇌가 생각하고 보고 듣고 만지는 것에 의해서 저를 둘러싼 우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죠? 하늘에 있는 달을 쳐다보지 않으면 그 달은 없는 거라고. 뇌는 그 사람 그 자체입니다. 인격이죠. 뇌가 온전해야 건강이 완성됩니다. 사실 팔다리가 없어도 살고 위화장이 좀 약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뇌 손상이 오면 말 그대로 인간적인 삶이 어렵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병이 치매잖아요. 치매에 걸린 사람의 겉모습은 멀쩡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멀쩡한 겉모습과는 다르게 가족을 못 알아보고 운동을 못하게 되고 정상적인 대화가 되지 않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치매까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울증이나 불안증, 공황장애도 모두 뇌기능의 이상입니다. 세상과 내가 교감하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이러한 뇌기능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가 자율신경입니다. 자율신경이 말초신경이긴 하지만 나와 외부와 연결을 이어주고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조절하기 때문에 뇌신경의 기능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교감신경이 과흥분되면 위장에 아무런 손상이 없는데도 소화가 되지 않고 뇌출혈이나 뇌종양이 없는데도 두통이 가시질 않고 손과 발에 피가 잘 통하는데도 불구하고 차게 느껴져서 시리고 저려서 고통받게 되죠. 사람의 뇌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현상을 뇌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부딪히지 않더라도 자동차 사고가 난 듯한 고통을 만들어내고 생각만으로도 죽음의 공포로 치가 떨리게 되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내 몸을 비정상으로 인지하기도 합니다. 환청이나 환각이 이에 속하는데요. 뇌기능의 작동 이상으로 만들어낸 비정상적 감각을 스스로 실제한다고 믿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가장 치료가 어렵습니다. 아는 만큼 건강해지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저의 신작 에라 모르겠다 건강법에서 이 모든 것을 만나보십시오. 저와 함께 건강을 지키는 세 개의 기둥을 굳건하게 세우시고 실천하시기를 권합니다. 이 책에서 자율신경과 뇌신경의 이상을 치료하고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폐와 장의 건강을 살리는 여러 가지 약물과 음식 그리고 생활 수칙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극복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단지 약간의 노력이 더 필요하고 내 몸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하면 남들보다 혹은 생각보다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건강법 1독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과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